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로 오래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재벌집의 아들이라 소문났던 딸아이 애인, 저희 사위가 될지도 모를 남자를 결혼식장에서 따귀를 후려갈긴 일이 있었어요. 애지중지 키운 딸의 인생을 하마터면 말아먹을 뻔했던 일인지라 쉬쉬하고 있었지만 꽤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딸아이가 처음 사위될 남자를 데려온 것은 남편을 기일 때였습니다. 무덤에 가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딸아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나타나더군요. 의대에 들어가 공부를 한창 할 시기라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던 딸이 웬 남자와 떡하니 모습을 드러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옆에 분은 누구시니? 설마 교수님? 엄마, 그런 농담은 실례야. 이름은 호준 씨.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에서 직원이야. 엄마한테는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귀는 사이고. 딸아이 연애사를 네 아빠랑 이렇게 같이 들으니 좋기도 하구나. 아, 비꼬지 좀 말고 엄마. 호준 씨랑 어떻게 사귀게 된 건지부터 나중에 차차 얘기해 줄 테니까 아빠 묘 앞에서 괜히 말다툼하고 그러지 말자고. 내가 초면인 사람 들들 볶을 경우 없는 사람이니? 호준 씨라고 했죠? 수영이 말대로 나중에 천천히 얘기 나누기로 해요. 네, 어머님. 언제든지 불러주시기만 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예절은 바르네. 둘이 천천히 있다 와요. 전 먼저 가볼 테니까. 같이 저녁 먹고 가지. 괜히 따로 날 잡지 말고. 호준 씨 은근 새가슴이라 피 마를 텐데. 됐어 이거 사. 어디 번갯불 콩 구워 먹듯 후루룩 처리하려고? 너한테는 이따가 전화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은 산에서 길을 잃은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캠핑이라든가 등산 외에도 활동적인 취미를 함께 하자고 권할 때마다 귀찮다고 거절했었던 스스로가 많이 원망스럽더군요. 만약 제가 남편과 동행했더라면 덜 위험한 길을 택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남편이 혼자 죽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후회에만 잠겨있을 수는 없었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게 준 선물, 딸아이가 있었던 덕분에 좌절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기 위해 김밥 장사부터 시작해서 식당이며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고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업을 얻을 것이고 앞길이 창창했던 딸이었던지라 저는 욕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누굴 만나고 사귀든지 선택에 맡기면 되는데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간섭하고 행여 나쁜 놈은 아닐까 의심하는 게 버릇이 되었죠. 저는 딸이 새로 사귀는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똑똑한 딸, 엄마가 왜 전화했는지 알지? 엄마, 내가 정말 진심 레알로 부탁하는데 호준 씨는 진짜 나쁜 사람 아니니까 참아주라. 똑똑한 딸이라는 말 취소할게. 너가 하는 말 남들이 들으면 내가 뭐 못된 장모라도 되는 줄 알겠다. 너 대학 들어가고 몇 달간 먼저 연락 한 번은 없었어도 무던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엄마야. 그 무던한 엄마가 딸아이 연애사만 걸리면 폭주기관차가 되니까 문제지. 왜 만나는 남자들마다 항상 호구조사하고 뭐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취조를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남자친구 사귀는 거 말하지도 않고 소개도 안 시켜주지? 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학업에 열중해야 할 때 아니니? 의대 기껏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만 하고 있어 이게. 대학 가면 연애고 뭐고 맘대로 해도 된다 할 땐 언제고. 그리고 엄마가 나 공부하는지 연애질만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 다 잘하거든? 자랑이다 자랑. 그렇게 연애질 잘하고 똑똑한 애가 데려오는 애들은 죄다 늙은이들이니?
이번에는 몇 살이야? 5살. 거짓말하지 말고. 처음 봤을 때 네 교수님인 줄 알았다. 5살 곱하기 2. 10살? 아빠 같은 남자 좋다면서 아빠 뻘을 골라대는 딸이고 보니 뭐 놀랍지도 않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말도 통하고 성숙해서 만날만 하단 말이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라고 잔소리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하는데? 딸 가지고 퀴즈 100문제 내면 내가 100문제 다 맞힐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김밥이잖니. 두 번째는 엄마표 떡볶이. 그건 내가 빈말로 했던 얘기고. 진짜. 엄마 나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구나. 됐고. 그래서 네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인데? 재벌가 막내 아들이라도 된대니? 재벌가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가 숨겨진 아들 정도는 되지. 그게 진짜야? 농담이면 재미없으니까 그만둬. 내가 이런 일로 엄마한테 거짓말할 사람이야? 얼마 전엔 나 차도 한 대 뽑아줬는데? 결혼하면 나한테 병원 개원 도와줄 거라고까지도 했다니까? 수영이 너한테 함부로 돈 자랑하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격리과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성실하다 평판 자자한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몰아가지 좀 마. 자꾸 그러면 나 진짜 앞으로 엄마 몰래 연애하고 아무도 소개 안 시켜줄 건데 그러면 좋아? 나 진짜 한다면 하는 거 엄마도 알고 있지? 어릴 적 아빠를 잃어버렸던 탓인지 딸아이는 유독 사귀는 남자마다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딸의 연애가 걱정되던 저로서는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제 나름대로 호준이라는 남자를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호준 씨, 내가 딸아이 몰래 보자고 한 이유 알겠나? 저한테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편하게 하시죠, 어머님. 알겠네. 내 말 편하게 하지. 우리 딸아이가 왜 좋은 건지 대답해 줄 수 있나? 수영 씨는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착하고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착하기도 하고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네요. 재벌가 막내 아들이라면서 물론 의사가 어디 가서 빠지는 직업은 아니지만 호준 씨 정도면 교육도 잘 받았을 거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들으기 좀 민망한 얘기지만 사실 재벌가 자식이라는 거 대학 들어갈 때쯤에야 알게 되던 일입니다. 공부에 크게 관심은 없어서 그냥 중간 정도였고요. 그래? 그럼 격리 쪽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려고? 아니요. 따로 사업 하나 차려주신다고만 언지를 들은 상황입니다. 저번에 수영이랑 볼 때는 비싸 보이는 양복이더니 오늘은 단촐하구만. 아, 회사 사람들한테는 제가 재벌가 자식인 걸 숨기고 있어서요. 그래서 비싼 물건 안 쓰고 그냥 평범한 집안 자식처럼 보이려고요. 어머니가 재벌가 회장의 첩인지라 공공연하게 아들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호준. 그 말을 인정하기에는 탐탁치 않은 구석이 있기는 했지만 딸아이에게 비싼 차도 턱턱 사준다거나 비싼 데이트 비용도 편하게 부담하기를 벌써 몇 년째라고 들은 일이 있어 그런지 사기꾼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딘지 신뢰감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믿기에는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음에도 회사 사람들에게 굳이 숨기기까지 할 일인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딸아이가 의대에 가고 나서 비싼 옷을 선물 받았던지라 몇 번 입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이 꼬치꼬치 묻거나 따지거나 의심을 한 일은 없었거든요. 호준이라는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검소하다기에는 명품 차며 데이트 비용이며 배포 크게도 돈을 쓰는 데다 크게 조심성도 없는데 막상 회사 사람들에게는 재벌가 자식인 걸 숨기기 위해서
검소한 차림으로 다닌다? 납득하려면야 할 수 있지만 어딘가 매끄럽게 아기가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조사를 위해서 백방으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딸 남자친구의 회사에서 청소부를 모집한다는 구인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면 들키지도 않을 거고 정보도 나름 얻을 수 있겠다 싶었죠. 꼼꼼하게 청소를 필요로 하는 것 치고는 박봉이라 느껴질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인 회사였지만 어차피 정보를 얻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좋을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성과가 없었지만 회사에 자주 들락날락하고 청소를 하는 척 휴게실에서 걸레질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더군요. 딸 남자친구는 격리과에서 격리과장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 중 몇몇이 의아해하는 것은 평상시 행동이 빠릿하다거나 에이스스러운 모습이 아닌데도 격리과장이 유독 이뻐하고 잘 대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격리과장이 친척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것도 알게 됐죠. 곱씹어 볼수록 어딘가 수상쩍은 이야기인지라 고민을 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죠. 이제는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 싶던 시점에 격리과장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격리과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딸 남자친구와는 어떤 관계인 걸까? 그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지만 청소하는 직원으로서 갈 수 있는 공간과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던 중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뭔가 하여 슬쩍 돌아보니 딸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딸 남자친구에게 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면서 이렇게 들릴 생각을 다 했어. 감동이다, 정말. 괜찮아. 잠깐 오빠 보려고 들린 거고 이제 다시 갈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한 입만 먹어볼래? 먹는 거 보고 나 바로 가볼게. 당장 먹어야지. 누가 싸준 도시락인데. 오빠, 그거 그렇게 열면 흐르는데? 도시락통을 열다가 실수를 한 딸 남자친구는 음식물을 흘리고 말았죠. 태연하게 청소를 하면 그만이지만 딸아이가 빤히 보고 있으니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근처로 가서 모른 척 흘려진 음식을 청소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던 덕분인지 절 알아보지 못하던 둘이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딸아이가 회사 건물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첩보물을 찍네 아주. 이제 하다하다 딸 남자친구 조사하려고 위장 취업까지 하는 거야? 수영아, 난 단지 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난 있잖아. 엄마가 나 걱정해주는 게 정말로 좋은 사람 못 만날까봐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냥 엄마는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랑 만나는 거 자체가 싫은 거였네. 너가 아빠 못 잊고 계속 나이 많은 사람 찾았잖니. 제대로 남자 보는 눈도 없는 것 같으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엄마 마음 아니니? 그놈의 아빠에게는 그만 좀 들먹여. 내가 나이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됐고, 엄마랑은 말 안 통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내 연애, 아니 결혼도 나는 그냥 멋대로 할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니?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 엄마가 흘릴 눈물 참아가며 이 악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단지 엄마 인생에 트로피 될 딸이 필요했을 뿐이잖아. 내가 뭐 좋아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알기나 해? 모르지? 앞으로 알아갈게, 수영아.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고 의사 딸의 재벌가 며느리 되어줄 테니까 알 필요 없어. 잠자코 굿이나 보면서 떡이나 드셔. 자랑스러운 따님 되어줄 테니까 내 인생 참견 말라고. 수영아.
부르는 소리에도 획 등을 돌린 딸은 그날부로 제 연락을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죠. 물론 그간 딸아이의 예인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알아보려 노력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번이 정말로 처음이었으니 제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기에는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테고 더는 제 말을 들어먹지도 않을 테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밖에 없었죠. 그날로 저는 위장 취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관두는 일도 쉽지가 않더군요. 워낙에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회사인지라 뒤이어 청소 일을 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며칠 정도 더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회사를 그만둔 격리과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격리과장 말이야. 횡령으로 과문 깎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거진 5년은 넘게 헤쳐먹었더라. 위에서 감사원 사람이 자릿수 보고 비명을 질렀다는 소문도 있어. 설마 그걸 혼자서 다 삥땅 친 거야? 아님 협조하는 사람이라도 있나? 모르지. 격리과장 숨겨놓은 친척이 도와줬을지도. 호준 씨? 그거 순진하게 생겨서 그럴 위인은 못 될 텐데. 사이즈가 좀 작은 그릇 아닌가? 나도 이거 어디서 들은 소문인데 호준 씨 다른 곳에서는 명품으로 아예 전신 도배를 하고 다닌다더래. 사장 아들 아니면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냐는 소문이 도는 거 몰랐어? 근데 이번 일 터졌으니까 사람들 생각도 좀 많이 바뀌긴 하겠다. 가만, 그럼 설마 호준 씨가 진짜 횡령을 도운 거라고? 모르지. 호준 씨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부장 얼굴 보더니 그때부로 쭉 결근이라던데? 이 건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회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몰래 듣던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딸 남자친구가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저와 딸아이에게는 재벌집에 숨겨진 자식이라며 사기를 쳤던 것이니 이놈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딸아이는 제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제 메시지를 차단이라도 한 건지 일부러 무시를 하는 건지 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속이 타들어가던 중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지금 어딘가? 어딘지 당장 말해.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 저 지금 수영이랑 결혼식장에 가는 중입니다. 뭐? 자네가 결혼식장에 왜 가? 자네랑 왜 가냐고? 수영이가 저랑 조촐하게 빠르게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님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성화라서. 지금 당장 수영이 바꿔. 당장 바꿔 이 사기꾼 놈아. 사기꾼 놈이라뇨. 어머님 설마 저 뒷조사한 거 아니죠? 너 횡령으로 회사 잘린 거며 다 알고 있다 이놈아. 이 사기꾼 놈이 어디 감히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가려고? 어딘지 당장 말해. 죄송합니다. 저도 수영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멋대로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허둥지둥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횡령건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니 기다려보시고 따님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당장 결혼식장에 가서 딸과 사기꾼 놈을 갈아 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안 된다는 소리만 들으니 화병이 날 지경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저는 딸아이에 대해 그간 참으로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떠오른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언덕이 보이는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던 것을 듣고 딸아이가 참 낭만적이라고 말했던 기억이었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했던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과 놀라 어쩔 줄 모르는 딸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대뜸 따귀를 후려갈기고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데 웬일로 순순히 따라 나오던 딸아이. 의아해하고 있던 중 딸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호준 씨 사기꾼이구나? 너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래? 엄마가 아무리 화나도 사이될 사람한테 대뜸 따기부터 흐려갈길 사람은 아니잖아. 엄마랑 통화하는가 싶더니 창백해진 그 사람 얼굴이랑 엄마가 이렇게 찾아온 거 보고 알았어. 넌 어떻게 된 애가 놀라지도 않아? 그놈 자식이 너한테 사기치려고 하고 결혼식까지 하려고 한 마당에. 잘은 모르지만 사기 결혼이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걸? 그리고 놀라긴 했는데 엄마가 나 좋다고 한 장소 기억해준 거에 비하면야. 으이구 이거사. 내가 딸 너 박사야. 고작 이거 기억을 못하겠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인 줄은 알고 있고? 내가 해주는 김밥이잖아. 또 뭐가 있겠어? 엄마,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오해하고 화냈던 거 미안. 됐어 이거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라면도 같이 끓여주라. 라면 땡긴다. 살찌면 못난 딸 아무도 안 데려간다. 내가 의사인데 건강관리 못할까봐. 엄마나 건강 챙겨. 험한 일 하면서 스파이스 타지 말고. 사이가 될 뻔했던 딸 남자친구의 따기를 올려붙인 날, 저는 딸과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딸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딸 남자친구 호주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일까지 더해 경찰 조사를 받고 징역을 살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회사 격리 과정과 함께 수억 원이나 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이 있었다더군요. 딸은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어 반쯤은 체념을 하고 있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아이의 취향을 바꾸기보다는 제가 그냥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저 제 사랑스러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남은 생을 쭉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